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좀 얘기가 있어서 그 박진영 뭐 평론가라고 해야 될지 뭐 박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박진영 평론가로 하죠. 이분이 좀 엉뚱한 소리를 좀 처음에는 제가 보긴 봤어요. 뭐 지난주인가 이분 방송 우연히 봤는데 뭐 정청래 쪽으로 이미 선거가 끝났다. 뭐 출마 선언하는 순간 선거 결과는 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저 왜 저런 소리를 하나? 근데 뭐 이런 분까지 제가 또 시비를 거는 게 제가 너무 또 싸움딱질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냥 뭐 자기 방송에서 뭐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분이 뭐 여러 방송에 나오시는 분이니까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김경수를 뭐 지방시대 위원장인가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임명을 했는데 이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임명한 게 김경수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황태자 수업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김경수를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서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겼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이번 당내 선거는 이런 얘기를 해서 당내 선거는 출마하는 순간 구도가 결정이 난다. 그래서 뭐 정청래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누가 봐도 정청래가 이기는 선거이니까 너무 비난하지 말고 뭐 싸우지 말아라. 뭐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뭐가 연결이 돼, 제 느낌에. 근데 여기서 김어준이 또 지난번 그 더 파워풀 공연을 했을 때 또 희한한 얘기를 한 걸 제가 오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맥락이 김경수, 정청래, 박진영, 김어준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제 느낌에는. 느낌적 느낌이. 그래서 이걸 또 다뤄야 되겠다 제가 싶어가지고 오늘 조금 얘기를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김어준이 더 파워풀 공연에서 했던 얘기를 잠시 못 보신 분들 많을 테니까요. 잠시 보시죠. 자,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 얼마 전까지 배가 만삭이었다고 해요.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오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 장관급입니다. 발표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자주 볼 거 아닙니까? 보신 말 좀 전해주세요. 저 대법관 좀 시켜달라고.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뵙게 되면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단답형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역할 수행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다. 김 장장이 대법관이 되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뭐 저희들은 납득하기 힘든 어처구니 없는 농담을 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즐기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 여기서 아주 질문을 하나 했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대통령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대통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질문을 했어요. 김경수를 은근히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시켜 세우고 있는 거죠. 김어준이 이제 또 시작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이어서 김경수 대통령 만들기를 이제 슬슬 발동을 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 못 차렸죠, 여러분? 김어준이 절대 정신 차릴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김경수는 농담으로 받아치기는 했는데
쟤네들이 꼭 저래요. 정청래, 정봉주, 김어준 뭐 이런 애들, 주진우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유형의 인간들의 특징이 걸리면 농담, 안 걸리면 진담이에요. 그러니까 농담 속에다가 자신들의 진심을 담아. 그래서 김경수를 이재명이 지방시대 위원장 장관급으로 임명을 했으니 자 이제 김경수도 대권에 좀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메시지들을 자기 지지자들 15,000명을 모아놓고 또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김경수가 지금 대선 후보 급입니까? 뭐 명함이나 내밀 수 있어요? 그리고 닦아놓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대선 후보급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5년이란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현재 시점에서 이재명의 후계자로 가장 유력한 사람 누굽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꼭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나고 연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현실적으로. 연임하기가 어려우면 이재명의 후계자가 될 것 같다. 이재명의 황태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다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닦아놓고 제 입으로 얘기 안 해도? 우리 채팅창이 난리가 났네 지금. 무슨 뭐 김경수가 뭘 어디다 명함을 내밀어요. 그냥 장관 총리가 있는데 장관급이.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제가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다라는 게, 자, 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진영 평론가가 김경수 위원장이 임명된 내정된 배경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 아주 가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가관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론을 하고 있어. 드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인물 한 사람 이야기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인물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겼습니다. 행안부 장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행안부 장관 못 시켜줬잖아요. 윤호중을 시키면서. 그러면은 김경수 안 챙겨줘도 되잖아요. 근데 꼭 김경수에게 지방시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챙겨줍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요, 대통령 직속위원회입니다. 다만 행정위원회는 아니고 자문위원회입니다. 행정위원회는 방통위원회, 권익위원회 같이 정부 행정조직으로 있는데 여기는 정책을 자문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시대위원회가 독특해요. 일반 자문위원회하고 달리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고,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특별회계라는 예산이 6조, 7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예산을 풀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또요, 여기에 위원이 20한 4, 5명 정도 되는데요. 현직 장관이 14명이 위원입니다.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산업부 장관, 복지부 장관, 국토부 장관, 중기부 장관, 농림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기초단체장 협의회 회장 등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있고 그 위에 위원장이에요. 말은 장관급인데 장관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7조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리예요. 이야, 이런 자리를 왜 김경수 지사에게 줬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14명의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위원회예요. 위원장 밑이야. 시도지사들도 다 밑이야. 이거 알고 보면은 대한민국의 작은 정부입니다. 작은 중앙정부예요. 예산도 7조나 있고 따로 쓰는 예산이. 그걸 김경수한테 준 거야. 저는요, 뇌피셜입니다만은 김경수에게 황태자 수업 시켜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지방분권, 균형발전 다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지방대학 10개 살리기도 여기서 합니다. 교육부보다 여기가 권한이 더 커요. 수도권 규제도 여기서 해요. 다 해요, 진짜.
혁신도시도 여기서 하고요. 엄청나게 하는 게 많아요. 이야, 김경수 땡 잡았네.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김경수 지사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김경수 지사에게 준 겁니다. 김경수 파이팅, 이재명 파이팅.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지방시대 위원장이 뭐 본인이 하여튼 뭐 뇌피셜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저는 저렇게 중요한 자리인 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장관들 14명을 밑에다 두고 있고 장관보다 위에 있대. 장관보다 위에 있는 자문기구도 있습니까, 여러분? 예? 영임님, 예. 털태균한테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냐? 파란피 김경수 운운하던 정치 신세계 똥파리들이랑 니들이 다른 게 뭐냐? 바둑이도 정신 차려라. 가서 그냥 저기 뭡니까 킹크랩이나 드시지. 아니 가만히 있는 김경수를 또 털보하고 그 밑에 옆에 있는 인간들이 들쑤시는 거야 또. 김경수 정치 생명 끝날 뻔한 걸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래도 안타깝게 여겨서 그래 친문들도 그래 한 자리 해주마 하고 챙겨준 문제를 저게 황태자 수업이에요? 아니 지방시대 위원장 지방분권위원장이 그렇게 14명의 장관을 관할하는 중요한 중책이라면 여러분 지금까지 지방분권위원장이건 뭐 지방시대 위원장이건 명칭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 위원장들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저는 한 명도 없는데? 아니 김경수를 저는 이제 지켜 세우는 거 김경수를 뭐 지켜봐야 된다. 김경수도 다음에 대권 도전할 뭐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뭐 본인들이 원래 친문이니까 원래 친문인 거예요 다. 박진영 씨도 답이 나온 거야 견적이. 그쪽으로 이제 줄을 쫙 쓴 거지 지금. 김경수 조국 이쪽 이제 이렇게 밀어보겠다 이거예요 지금. 조국 안 되면 김경수 안 되면 조국 둘 다 안 되면 정청래.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대권을 먹어보겠다는 거야. 아니 뭐 코웃음 칠 일이긴 해요. 우리 국민들이 보면 다 비웃지. 지들끼리 뭐 정신병 걸렸나 저것들이. 자기들만의 이제 세계에 갇혀버린 거야. 그 마치 무슨 종교 집단 같아요. 사이비 종교 집단이 그러잖아. 와, 막 휴거가 온다. 그분이 내려오신다.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재산을 다 나한테 주어라. 재산을 다 헌납해라. 다 필요 없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 막 이러면 우리들이 보면 미친놈이지만은 그분들 그 종교에 심취하신 분들은 거기에 이제 딱 빠져갖고 세계 다 불쌍한 거야 우리가 막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문조털 교가 그렇게 된 거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와 김경수는 재림 예수다. 김경수가 가면 또 조국이 있다. 거기에 또 정청래도 있다. 우리는 대선 후보군이 그냥 빵빵하다. 그분이 오시면은 종말이 온다. 친명의 종말이 오고 이재명의 종말이 오고 다시 친문의 시대가 다시 열린다. 친문의 천년 완국이 시작된다. 지금 이런 상태인 거야 제가 볼 때는. 아니 길 가다가 다 떠나서 그냥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요. 민주당 지지하건 당원이건 아니건 간에 자 그냥 길 가다가 물어보면 돼.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자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유력하냐 이렇게 질문을 지금 던진다면은 제가 볼 때는 김민석이 한 7, 80%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될 것 같냐 이런 질문이지. 김민석을 지지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민주당의 대권 주자로 다음 가장 유력한 사람은 1. 김민석 2. 김경수 3. 조국 4. 정청래 이래가지고 설문 여론조사를 돌리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90% 나올 거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하고 똑같은 지지율이 김민석 의원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황태자 수업을 이재명 대통령이 황태자 수업을 시키기 위해서 김경수를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했대. 그 지방시대 위원장이 무려 예산이 6조. 예산이 무려 6조래요. 그 총리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총리가 움직이는 예산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이 움직이는 예산은 법무부 장관이 움직이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황태자 수업이네. 다 황태자 수업 아니야 지금. 아니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저는 기가 막힌 게 기가 막혀. 다 떠나서 이 정신적으로 다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우습게 볼 문제는 아닌 게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얘네들이 정청래한테 올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금은 우습죠. 근데 정청래가 당대표 돼가지고 푸시를 해주기 시작해봐요. 상황이 달라지지, 이렇게 되면. 물론 그래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보지만은. 그러니까 정청래를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미친 듯이 저기 날뛰고 있는 거다. 이 박진영 씨의 궤변을 하나 더 들어보죠. 저는 이것도 아주 기가 막혔어요. 차라리 나는 정청래를 지지한다 이러면 될 일을 정치평론가라는 뭐 또 정치학 박사인가요? 뭐 그런 분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잠시만. 이거 제가 영상을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또 좀 드릴게요.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한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제가 선거 전략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출마를 선언한 순간 등수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21일 전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잉글랜드 권 후보 등록하는 순간에 이미 누가 당선되고 누가 떨어지느냐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이른바 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 그냥 좋아하시면 되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지티브하게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의 비판만 하시지 앞으로 못 볼 수준으로 매도해가지고 서로 간에 얼굴 붉혀서 원수가 되는 일은 하지 맙시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방송을 하면서 제가 수많은 악업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요즘 정성호 형님께 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국회의장 선출 선거 때 제가 추미애 의원님을 대놓고 밀었잖아요.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님을 제가 과도하게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님도 정성호 의원님의 역할이 있고 그분의 고유한 캐릭터로서 정치에서의 큰 흐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해 드렸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상대방을 과잉 비판하면 나중에 얼굴 보기도 힘들어집니다. 저는 정성호 의원님이 당대표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국회의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통합적 리더십으로서 모두를 안고 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너무 과도한 비난을 통해서 앞으로 서로 얼굴 붉히면서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대표 선거도요. 후보 등록하는 순간 이미 끝나 있습니다. 영어로 제가 또 좀 쓸까요? 프런트 로딩, 초반 결정 구조, 당내 선거의 3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당내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유리하다. 좀 더 친명인 사람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반 결정 구조, 당내 이데올로기가 유리한 사람,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익스펙테이션 게임, 언론이 누구를 미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를 지지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과도한 비판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요. 좋은 경쟁이 되도록 북돋워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당내 선거는 이미 후보 등록을 하는 순간,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끝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도론이에요. 구도가 이제
사실은 선거 전에 구도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 출마 선언하기 전에 그 말은 맞습니다. 예. 박진영 평론가의 저는 뭐 말이 맞다고는 보는데 이번 이제 선거의 구도를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에 그래 제가 지금 박찬대 후보가 무조건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건 간에 제가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박찬대 후보가 무조건 이긴다고 봐요. 이번에는 친명구도예요. 친명구도. 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당대표 선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누가 더 친명이냐, 즉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유리한가를 가지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하고 이 뭐 김어준 빅스피커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번 경선이 박찬대와 정청래의 구도다, 대결 구도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착각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번 당대표 선거는요, 비명과 친문과 친명의 구도예요. 친명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성공에 유리한지, 친문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데 유리한지를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선거야. 그리고 사실 본인들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명팔이를 하는 거예요. 정봉주가. 이번 당대표 선거는 친명 구도다. 그래서 친명이 아니면 이기기가 힘들어요. 꼭 박찬대 후보가 아니더라도 다른 친명 후보가 나오면, 정청래보다 더 이재명에게 가까운 후보가 나오면 무조건 정청래가 지게 돼 있는 선거인 거야, 이게. 정청래 본인도 그걸 아니까 명팔이를 하지. 근데 그 명팔이를 한다고 본질이 바뀌진 않는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정청래는 친문이고 친털이라는 이 본질이 아무리 명팔이를 한다고 해서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민주당 그 일반 유권자들은 모르겠지만 민주당 당원들은 박찬대가 친명인지 정청래가 친명인지를 그걸 구분 못하는 당원들이 없어. 아무리 명팔이를 하고 뭐 누구를 데려다가 이 사람이 한민수가 이재명이 입이다, 한민수가 이재명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적어도 권리당원들 140만의 권리당원은 박찬대가 정청래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깝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무조건 박찬대가 이기는 선거예요. 그런 면에서 박진영 평론가가 한 얘기는 맞는 측면은 있어요. 예, 구도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고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누가 이기는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평론가를 객관적으로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은 답을 알아요. 다 바보들인 거야. 그리고 정치평론 하는 놈들도 아닌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 절대 지는 싸움 안 한다고. 이기는 싸움만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고위원 선거 때고 뭐고 제가 다 맞추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구도를 아니까. 박찬대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조금 밀린다고 해가지고 그 결과가 8월 3일까지 가지 않습니다. 누가 더 친명이냐 싸움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 유권자들에게 정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청래보다는 박찬대가 더 친명이라는 건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숨기려고 하니까 무슨 갈라치기 프레임이 만들어내고 뭐 억지를 부리는 거야 지금. 김어준이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아 정청래랑 박찬대랑 똑같다. 갈라치지 마라. 아무나 돼도 좋다. 왜? 구도를 김어준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친명 구도로 간다라는 걸 그 구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갈라치기 프레임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아 이런 진짜 격차 높은 평론을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최한욱TV입니다. 김어준이 만들어낸 갈라치기 프레임이라는 건 민주당의 단합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무슨 당대표 경선을 했다고 대선 후보 경선을 했다고 당이 분열된 적이 있습니까? 당 안 깨져요. 깨질 수가 없어. 지금은 당이 분열되는 구도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집권을 했잖아. 누가 나가? 미쳤어? 우리가 집권을 한 데다가 이미 지난 총선 때 당의 주류가 바뀌었어요. 예?
지금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어가. 절반 60%가 넘어가요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한 80%는 박찬대를 지지할 거야. 민주당의 주류가 친명이에요. 친문은 비주류야 지금. 힘을 못 써. 당이 깨지려면은 아니 주류가 나가겠습니까 당을? 비주류가 나가는 거지? 그 친문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뭐 족바당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문조털 당을 만들든지 이렇게 되면 당이 깨지는데 얘네들이 나가봐야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아. 절대 못 나가요. 즉 당대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정청래를 뭐 네거티브로 하건 뭐를 하건 포지티브로 하건 정청래를 후디려 까건 말건 간에 당은 절대 안 깨집니다. 분열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있지도 않은 분열을 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또 공포 마케팅을 하나? 김어준하고 이 친문들, 문빠들은요, 뭐 주로 저게 양정철 머리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전해철이나 양정철 머리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은 생각이, 레파토리가 너무 단순해요. 20년째 이 짓을 하고 있어, 20년째. 그걸 계속 당하나, 우리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나 박찬대 의원이 문조털보다 머리가 나빠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니들이 뭐 하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세부는 다 알고 있어.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거는. 저도 좀 걱정을 했어. 저도 뭐 정치평론. 근데 이분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제가 걱정할 것도 없는 게, 아니, 저보다 뭐 머리가 나쁜 분들이 아니잖아. 이걸 모르겠어? 가평 총구석에 앉아갖고 정치평론하고 있는 저도 아는 거를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가 모르겠냐고. 다 알지.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뭘 니들이 아무리 날뛰어봐야. 괜히 니들만 망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자, 오늘 뭐 엄청나게 오래 했습니다. 예. 이거 슈퍼챗 받은 거에 비해서는 너무 오래 했는데. 이거 농담이고요. 예.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무려 지금 12시 40분까지 딱 하겠네. 예. 보너스 서비스입니다. 예. 자, 전해철 움직임이 좀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죠. 친문 전해철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 임기 1년 남기고 사임. 예, 어제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움직이는 거죠, 전해철이. 예, 김동연이 밑에 붙어 있어봐야 답이 없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요 기사를 제가 빼먹었네. 예, 기사는 빼먹었는데 사임을 하고 문재인 변호인단으로 들어갔어요, 전해철이. 예.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을 사임을 하고 오늘 문재인 변호인단으로 전해철이 들어갔습니다. 전해철이 문재인 변호인단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문재인하고 딱 붙는다는 얘기죠. 예. 김어준, 정청래, 김경수는 저러고 있고 전해철이 복귀하고 문재인하고 붙었다? 이거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방선거 앞두고 쿠데타 준비하는 게 친문 쿠데타가 준비되는 게 여러분 눈에 딱 보이죠? 당권 탈환을 하겠다 지금. 정청래를 당대표를 만들어서 당권 탈환을 하고 다시 도로 친문당을 만들겠다. 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될까요? 헛꿈 꾸는 겁니다. 우리 당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미 판 뒤집어졌습니다. 오히려 친문 잔당들, 수박 잔당들의 실체만 드러나버리는 그런 당대표 선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당권 싸움, 개파 투쟁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우리 당원들이 자, 이번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에 나갈 길을 저는 정리를 해줄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당대표는 박찬대가 될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